오늘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주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아마 자산 증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선호할 것이고 누군가는 주식을 선호할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부동산만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만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보는 관점 내에서 한쪽으로 편파적인 관점,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에 대한 코스피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이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여러분들 주변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마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을 겁니다. 주변에 친구가 됐던, 친인척이 됐던, 선배가 됐던.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됐을 때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2년 동안 이 주택을 사서 보유하거나 지역에 따라서 보유하거나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라고 하는 세금 혜택을 아예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 아파트가 3년 후에 8억이 됐다는 겁니다. 8억. 그러면 5억에 산 것이 8억이 됐으니까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이 팔 때 3억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3억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비과세라고 하는 1가구 1주택자한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2년 보유 또는 거주했을 때 지역에 따라서 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평에서 20평으로 옮겨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 20평에서 30평으로 옮겨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서 내 자산을 늘려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죠. 단가가 10만 원이 안 되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산 다음에 사고 파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오를 텐데, 사람들이 이 주식 장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 내에 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고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변동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조금 떨어지면은 팔게 되고, 이런 심리 상태가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가치에 연금식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중에 10%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금 형식으로 떼서 10%를 떼서 주식을 사는 데 매입을 해 놓고,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60살 또는 65살이 됐을 때 이 주식을 팔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10%씩 계속 주식을 사는데 정부에서 내 주식을 사 모아준다는 거죠. 그럼 60살이 됐을 때는 이 주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텔레콤 같은 주식을 보면은 옛날에 주가는 굉장히 낮았죠. 하지만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돈을 번 사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나 아니면은 단기간에 사고 팔기를 했지만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큰 작은 파동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제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나라는 그걸 제도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그럼 이 미국처럼 이런 형식으로 주식에 과연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국장도 많이 빠졌는데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파트 청약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독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투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부하시고 본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을 지난주에 좀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좀 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이 올랐던 주식이었는데 이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330불 정도 했던 주식의 가격이 270불까지, 26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60불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던 주식들만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비중은 지금 부동산 비중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42살이지만 60살까지 장기 플랜으로 보고 60살이 됐을 때 내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한 자금을 일부는 부동산에 제가 세팅을 해 놓고 일부는 주식에 세팅을 해 놓는데 한국 국내 증시보다는 외국 주식, 즉 미국 주식에 저는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주식을 내가 투자하고 재테크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을 단기간에 사서 팔겠다, 그래서 수익을 보겠다, 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레버리지 60%를 이용해 가지고 사지만은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물론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 봤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주식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해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빠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이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향후에 이 지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예측을 해보고 좀 부동산에서도 역발상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몰리는 지역, 남들이 다 몰리는 타입에 청약 신청을 했을 때는 당첨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남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이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서재에는 주식에 관련 책들도 많이 있어요. 피터 린치라든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역발상 투자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너무 한쪽에 편향적인 공부를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기계발 서적도 거의 안 읽고 부동산에 관한 책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나 좁아지게 되는 것들을 제가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 서적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NPL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로 확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넓혀갔는데 지금 제 채널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수 많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시기에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주식도 좀 곁들여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카콜라 주식 6만 원 주고 한 주 사는 거 내가 한 잔 술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에 내가 한 잔 술 안 먹고 그 6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코카콜라 주식을 사면 남들은 코카콜라를 먹으면서 행복해 하지만은 나는 코카콜라를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코카콜라를 많이 소비했을 때 나한테 배당금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1년에 4번이나 배당금이 나한테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 배당금을 가지고 또다시 코카콜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지 말고 스타벅스 커피의 주식을 사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애플 핸드폰을 많이 쓰지만은 애플 주식을 갖고 있게 된다면
배당금까지 받으면서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주가 포인트들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서 지금 많이 좀 공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가 포인트가 내려왔으면 내가 원하는 주식들을 한 주씩 사가지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로 내 노후를 위해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뭐 2년 있다 팔겠다 이러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없는 돈이다, 내가 오늘 그냥 쓴 돈이다, 버린 돈이다 라는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도 미국 주식을 사는 미국인들과 똑같이 노후를 준비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렇게 해외 주식을 조금씩 사고 모으시면 되고,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을 만드시면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지금 주식에 공부를 하고 제가 시간을 좀 더 관심을 들여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테크와 주식이라고 하는 이 재테크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 베스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변동성이 큰 주식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를 너무 활용해서 너무 극단적인 투자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뭐 2, 3년 안에 내가 투자금을 뭐 실현하겠다, 투자금을 실현하겠다 하시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주식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